안녕하세요. 대한사랑 박석재입니다. 결혈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 결혈 살리기 운동본부는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사랑과 같이 우리 민족의 혼을 되찾고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애국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을 받아서 한달음에 대전에서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시간은 짧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블랙홀 박사로 이름이 알려진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옛날에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과학은 없었지만 천문학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시인들도 별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원시인들은 이제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걸 보고 막 공포감도 갖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천문학이라는 학문은 역사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원시인들이 뭘 관측한 천체를 돌에 새겨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오늘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문학자들은 이건 뭐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원신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고대인이라고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무수히 많은 천문 관측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인돌에 보면 북두칠성이 새겨진 그 고인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북두칠성을 봤나 모르겠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밝은 도시에서 주로 살기 때문에 아마 북두칠성을 못 본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두칠성이 독립된 별자리는 아닙니다. 큰곰자리라고 하는 그 서양 별자리가 있는데 큰곰자리의 그 꼬리 부분 그것을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 88개의 별자리를 확정했는데 거기에 북두칠성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곰자리라는 별자리가 있고 그 꼬리 부분이 북두칠성이다.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북두칠성이 독립적인 별자리임은 물론 우리 민족과 뗄 수가 없는 별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북두칠성을 설명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화를 보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민화를 보면 북두칠성 신선이 점지해야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식 장묘에서는 그 관 밑에 까는 나무판을 칠성판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구멍을 적당히 7개를 뚫어요. 이왕이면 저 북두칠성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뚫으면 더 좋겠지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여튼 7개만 뚫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하고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그 북두칠성뿐이 아니라 천문학 자체를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고 또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나라 폭력 조직도 칠성파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 북두칠성에게 의존하면은 그런 것까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르단군 때 일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부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부루단지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에 심을 씨앗을 두는 그 단지를 부루단지라고 불렀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또 신주단지라고 그래서 뭐 신주 단지 모시듯 이런 말이 있죠. 예, 근데 그 대부분이 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부루가 누구냐면요, 왕검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사를 잘못 배워서 단군은 왕검이라는 분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단군이 47분이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단군이 왕검이시고 두 번째 단군이 부루이십니다. 그러니까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직함입니다. 그 임금님을 부르는 직함이고, 왕검, 부루, 뭐 가륵 이렇게 해서 47분이 쭉 계셨다는 거죠. 예. 근데 부루 단군께서 아주 정치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선정을 베푸시고 단군 조선의 그 기원을 시작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이 거의 2000년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단군 조선은 2096년간 이어졌습니다. BC 2333부터 BC 238년까지 2096년간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훌륭한 부루 단군께서 돌아가신 날 일식이 있다는 기록이 단군색이라는 역사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 58년 재붕시일 일식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또 한자도 지금 좀 잘 모르죠. 근데 한자는 우리 글자입니다. 동이족이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나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꼭 한자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무술은 글씨가 똑같아요. 핵만 하나가 틀려요. 술이 한 핵이 더 있어요. 무술년, 그러니까 무술년인데 58년이다. 그래서 이 단군색이란 책은 참 공부하기가 쉬운 게, 우리가 보통 무술년 그러지 무술 58년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58은 뭘 뜻하냐면 그 당시 부루단군이 58년째 재의하던 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무술년 그러면 무술년이 60년마다 되풀이되잖아요. 예. 우리가 기민년 그러면 기민년이 60년 뒤에도 또 있고 60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역사에서 60년은 짧으니까 어떤 기민년인지 모르는데, 이 단군색이라는 책은 그때 재의하셨던 단군의 재의년도를 꼭 뒤에 붙여요. 그래서 무술 58년 하면은 부루 단군이 통치하던 58년째가 되던 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58년간 재위에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술 58년이 현재 달력으로 몇 년이냐? BC 2183년입니다. 예, 4000년이 넘었죠. 예. 우리가 그냥 말로 하기는 쉬운데 여러분 4000년 전이라는 게 얼마나 그 오래전인지 상상이 갑니까? 그죠? 우리 조선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1392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400이라고 보면은 조선이 거의 600년 됐죠. 우리가 항상 뭐 한양 600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대부분의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 나그네가 깜깜한 밤에 가다 보니까 뭐 불빛이 보이고 뭐 가니까 뭐 진해도 나오고, 그거 전부 다 조선시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년 안의 얘기도 그렇게 오래 들리는데 사실 4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남의 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높게 올리는 대신 우리나라는 스스로 깔보는 그런 안 좋은 어떤 그 풍토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4,000년 전에 어떤 천체 관측을 기록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4,000년 전에 일식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남겼다는 말을 들으면 별로 그렇게 뭐 수긍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첨성대를 동양 최고의 천문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하는데 아마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거 꼭 동양 최고인가? 세계 최고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는 그냥 조그만 나라 국민인데 동양 최고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못난 후손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그 반쪽아리에서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시대만 해도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이미 잘 밝혀진 사실입니다. 한반도란 말은 우리나라 역사책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너희 한국은 곧 반도. 반도에서나 살아.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지 마. 한반도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뭐 이미 많이 퍼져서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단군이 돌아가신 날 일식이 있었다. 이 한 줄을 가지고 우리 천문학자들은 컴퓨터를 돌려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날 일식이 보인 데가 어디냐? 거기가 아사달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께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러니까 부르단군도 그 아사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일식이 일어난 것이 어디냐? 그거를 우리 천문학자들은 컴퓨터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컴퓨터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잘 보세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 단기 151년 BC 2183년에 일식이 어디서 일어났나 그걸 가지고 한번 이제 컴퓨터를 돌려봤어요. 근데 부르단군께서 BC 218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앞뒤로 3년 플러스 마이너스 3년 그 7년 동안 검색을 해봤습니다. 3년을 넘어가면 그거는 아무리 4,000년 전이지만 3년이 넘어가면 그건 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0갑자가 꼬박꼬박 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60갑자가 중간에 뭐 없어지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오차는 아무리 그때랑 지금이랑 달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년간 컴퓨터를 돌려보니까요. BC 2181년 즉 2년 후죠. BC는 숫자가 작아야 더 나중이에요. 예, 숫자가 마이너스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30보다 더 작은 숫자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BC 2183 그 일식을 검색해 봤더니 BC 2181에 동북아에서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오차가 있는데 2년 오차면 뭐 괜찮습니다. 그때 달력이 지금 달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사달이 어디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하얼빈, 장춘, 개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즉 단군 조선 왕조가 1왕조, 2왕조, 3왕조가 있었는데
첫 그 아사달은 하얼빈이었고 두 번째 아사달이 장춘이었고 그다음 마지막이 개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간 적이 없으니까 일본 식민사학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우리나라 일부 그 몰지각한 사학자들은 계속 평양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대륙이 무대인 적이 없다. 아주 그것이 정말 아주 그 머리에 박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서울에서 관측하면 그날 일식이 어땠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스타리나잇이라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천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이 4,000년 전 그날 서울 상공에서 일어난 일식의 모습입니다. 제가 300배속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달이 해를 가려요. 자, 한번 보세요. 보셨죠? 서울에서는 달이 해를 반쯤 가립니다. 옛날에 천문학자라고 별 수가 없습니다. 다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부분일식은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부분일식이 자주 일어나는데 반 정도 가리면요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해가 워낙 밝기 때문에 해를 반쯤 가려도 변화가 없어요. 일식을 보는 이제 그 기구나 그런 셀로판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먹힌 달이 보이는데 맨눈을 봐서는 모릅니다. 반 정도 갖고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춘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일식을 이번에 하얼빈에서 보시겠습니다. 거의 금환일식에 가까운 부분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금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반지처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가렸을 때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죠? 서울은 반밖에 안 가려요. 그다음 장춘은 꽤 많이 가리고 하얼빈은 정말 아주 속눈썹처럼 조금만 남겨놓습니다. 이 사진만 봐서는 장춘이 뭐 아사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확신을 못 하겠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리는 일식이 안 일어나요. 제가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저는 반만 가리는 부분 일식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좀 기다리면 2035년이 되면 2035년 9월 2일 날 서울에서 거의 다 가리는 부분 일식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2035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그날이 우리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객일식이 일어난 날입니다. 근데 아깝게도 남한에서는 안 일어나요.
북한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일식 라인이 평양에서 도쿄로 가요. 그러니까 도쿄도 2035년 9월 2일 날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달이 해를 다 가려서 코로나가 보이는 일식이 일어난다고요. 뭐 그때까지 남북통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맨눈으로만 봐서는 이거를 논문으로 쓸 수도 없잖아요. 뭐 논문에다가 자 봐라 얼마나 가리나 할 수도 없고. 근데 천문학자들은 계속 일식지도를 그립니다. 그런데 BC 2000년 이전은 미국에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나사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천문학자 중에 전준혁 박사라는 젊은 박사가 자기가 개발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박사도 자기가 만든 것이 옳은지 뭐 맞춰볼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록하고 맞춰보니까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증명해 준 겁니다. 품앗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준혁 박사가 그린 일식도를 보면은 지금 저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가 하얼빈하고 장춘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도 표시해 놨어요. 그렇게 세 군데에서 일식을 본 거를 제가 금방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뭐 장춘하고 하얼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얼빈에 구름이 꼈다 그날. 그러면 장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평양은 아닙니다. 서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거기 저 0.4, 0.6, 0.8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거를 천문학 용어로 식분이라고 그래요. 식분. 그러니까 몇 분의 1을 가렸느냐. 그러니까 분수할 때 분자예요. 식은 저 일식, 월식 하는 식자고요. 예. 그러니까 식분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가렸느냐. 근데 거기 보시면 0.4는 40%를 가린 거죠. 0.6은 60%를 가린 거고. 그래서 0.8은 꽤 많이 가린 거죠. 제가 제 눈으로 0.8 이상 가린 부분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 근데 거기 보시면은 하얼빈하고 장춘은 거의 90%에 해당됩니다. 예, 0.9가 넘습니다. 예, 여기 등고선이 0.2마다 그랬기 때문에 0.9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면은 개기일식을 말하는데 개기일식은 아닙니다. 아까 보셨지만 옆이 조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요 그림이 있어야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그냥 동영상 3개 이렇게 사진 나열해 놓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문 칼럼이나 잡지에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학술지에는 그렇게 쓰면 안 받아들여요. 이 식분도 내놔라. 반드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BC 2000 식분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전준혁 박사 말고 또 가진 사람이 있을까? 좀 의아합니다. 네, 그래서 전준혁 박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일식도를 가지고 저도 논문을 썼어요. 예, 제가 결정적 도움을 준 전준혁 박사를 공동 저자로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본인이 뭐 한 게 없다고 자꾸 거절해서 그냥 제 단독 논문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막 거창한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이거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 겁이 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식으로 알아낸 첫 아사달의 위치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천문 소프트웨어 사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서 관측했다는 어떤 문장이 있으면 컴퓨터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온 국민들이 다 거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조상들이 천손이셨는데
지금 그 천손의 후예라고 하기가 좀 낯간지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저 홍익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여기서 잠깐만 단군조선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손이야. 하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곰을 숭배하는 지손, 호랑이를 숭배하는 지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곰을 숭배하는 지손은 우리랑 MOU 맺고 잘 지낸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좀 문화 민족을 만들어 달라. 우리도 천손으로 만들어 달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달라. 그게 우리 민족의 홍익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홍익정신 자체가 우리는 옛날부터 글로벌이에요. 우리 민족만 잘 살자고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다.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배우지만 그 유대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유대 민족의 얼이에요. 얼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우리 민족은 천손의 얼을 공부하면서 항상 지손을 생각해요. 세상을 합리적인 이치를 갖고 다스려. 제세이와 그다음에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지손들을 전부 다 위하는, 지손들 도와주는 그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른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공통정신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3.1 정신인가? 나 3.1 정신 없는데. 뭐 당황하는 거죠. 새마을 정신인가? 화랑 정신인가? 내가 뭐 우리 마누라한테 임전무태 정신으로 덤벼봐야 맨날 얻어맞는데 뭐. 뭐지? 예, 우리 아마 사람에 따라 좀씩 다르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민족 정신은 천손 정신입니다. 홍익 정신이고, 예. 그리고 하늘을 숭앙하는 정신이에요. 우리 태극기는 전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그냥 태양 하나죠. 일본은 모든 게 태양입니다. 나라 이름도 일본이야. 우리 청소년식으로 표현하면 해짱이야. 해가 최고다. 일본. 국기도 해예요. 빨간 동그라미가 태양이라고. 그러니까 별 하나지만 우리는 우주의 원리예요. 비교가 안 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숭앙하는, 우리나라는 개천절이라는 공휴일도 있어요. 세계 어떤 나라가 하늘이 열렸다고 놀아요? 우리 민족만 개천절이라는 공휴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우주의 원리를 모든 곳에 적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봤죠? 남자는 하늘의 기운을 받고 여자는 땅의 기운을 받는다. 그게 뭐 과학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러한 어떤 원리를 만들고 지켰다는 거예요. 원리를 만들고 지켜가는 걸 문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 제사 지낼 때 뭐 홍동백서 뭐는 어디다 놔라 이런 게 그게 뭐 이렇게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혼날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뭐 제사 지내는 집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그런 문화를 지켜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복을 보세요. 한복을 보면 남자들은 밑에 바지를 묶어요. 왜? 땅의 기운을 막으려고. 하늘만, 그러니까 남자 옷은 여기 묶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 옷은 우리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옷이에요. 이게 하늘을 막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자 옷은 어떨까요? 여자 옷은 여자들은 저고리나 뭐나 다 묶어서 천기를 막고 치마를 벌려 지기를 받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제가 100% 옳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애경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줘요. 근데 부모님들이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짝수로는 절대 안 내요. 한국 사람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홀수를 좋아해요. 홀수를 천수라고 그래. 하늘의 숫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돈을 낼 일이 있으면 꼭 1357로 가요. 10만 원이야. 이제 10 채우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끝이 9예요.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9단이 끝이에요. 10단은 없습니다. 왜? 하늘도 9천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을 숭앙하는 것이 온몸에 배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나라 명절이 있죠. 언제가 우리나라 명절이에요? 음력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명절이에요. 이거 어른들도 몰라요. 청소년들 우리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덕분에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명절은 좀 천하게 표현하면 음력 1땡, 3땡, 5땡, 7땡, 9땡이야. 설날, 삼진날, 단오, 칠석, 중양제래요. 삼진날 할 때 지혜 디귿 받침이에요. 지혜 시옷 아니에요. 잘하면 시험 문제 하나 맞을지 몰라. 네. 그래서 삼진날은 3땡, 음력 3월 3일. 설날은 당연히 음력 1일 1일이고 5월 5일이 단오. 강릉에서 단오를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서 일본, 중국 모든 나라가 땅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우리 것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음력 7월 7일이 칠석인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밸런타인데이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원래 밸런타인데이라는 게 우리 민족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백화점에서 초콜릿 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밸런타인데이가 사실은 뭐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도 기모노 입고 있는 직녀도 있고 그 동북아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중국 밸런타인데이를 선전할 때 왜 우리나라 거라고 선전을 못하냐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잠깐 힌트를 얘기하면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나반과 아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부르 단군이 돌아갔을 적에 어떤 일식이 있었나 그걸 각 지역마다 보고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는 하얼빈이었구나. 아사달이 대륙 깊은 데 있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반박할 수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아사달은 대륙에 하얼빈일 확률이 높다. 장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거기지 않습니까? 최소한 평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식민사학에서 항상 속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우리 역사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 어른 돼서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맨날 고려 조선시대 드라마 만들 때 나는 PD가 돼서 환웅시대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단군 드라마 하나 만들어야지. 그렇게 꿈을 갖고 사세요.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장희빈은 지금 몇 편까지 나왔습니까? 15편인가 대략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시청률이 보장되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꿈을 가지고 정말 도전을 감행해서 우리 민족 혼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